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인데, 일반적인 이제 직장인이나 아니면 이제 일정 소득이 나오는 뭐 자영업자분들을 이제 가정했을 때, 이제 이분들이 뭐 나이는 이제 다양할 수 있겠죠. 뭐 20대부터 이제 50대, 60대까지. 이분들에게 있어 요즘 같은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뭐 노후 준비나 노후 대비 방법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노후 대비가 사실 이제 쉽진 않지만 제일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2021년도에 그 제일 느꼈던 게 그때 포모 현상이 있었잖아요. 주식 안 하면 약간 이제 바보 소리 들을 정도로 그렇죠. 전 국민이 사실 거의 다 할 때였죠, 당시는. 네. 근데 그때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죠, 사실. 작년에 시장이 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뭐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 뭐 괜찮다고 좀 말씀드리지만 우선순위를 일단 저는 항상 현금 흐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 현금 흐름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노동 현금 흐름 네.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투자해서 번 이제 투자 현금 흐름 이런 게 있을 거고, 되게 좀 다양한 이제 현금 흐름들이 있을 텐데, 일단 우선순위는 저도 뭐 이게 이제 금융회사에 다니지만 제일 우선순위는 자기 일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절대 포기하시지 마라. 제가 왜냐 21년도에 전업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 그쵸. 자기 현금으로 끊어버리고 근데 다시 다 복귀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저희 네네네. 직원 중에 한 분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 후배인데 네네. 그만두고 네. 회사를 그만뒀어요. 왜냐면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주식 투자 돈 벌어야 되겠다. 근데 결국엔 다시 후회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는 그게 다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주식시장은 진짜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어느 시장 다 똑같아요. 네. 그냥 방심하면 이제 코베 가는 세상이니까 사실 금융시장 되게 무섭거든요. 엄밀히 보면. 그래서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 정말 현금을 최대한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엔 제일 좋은 노후는요, 자기 몸값 올리는 거예요. 일단은 투자보다 우선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워런 버핏도 작년에 제가 기억나는 게, 제 영상 보다가 작년에 이제 워런 버핏이 버크셔에서 매년 주주총회 하잖아요. 네. 그때 어떤 이제 소녀가 네, 물어봤지, 저 기억나시죠? 봤는데, 네. 네. 그 뭐라고 합니까? 어떤 종목 사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네. 찍어달라 이랬더니만 그렇죠. 워런 버핏이 역시 좀 재치 있게 너 자신의 몸값을 올려라. 아, 인플레 시대엔 네. 그게 최고의 재테크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게, 그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먼저 자기 몸값을 올려서 자기 연봉 올리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이면 사업, 이거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거기서 내가 어느 정도의 이제 현금 흐름이 좀 발생하면,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발생을 시키면서 계속, 왜냐하면 노후 준비라는 게 내가 진짜 뭐 직장에서 스타가 되거나 정말 뭐 연봉 계약을 엄청 잘하거나 뭐 그래서 사업을 잘해서 하시는 분들이야 굳이 투자를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그래요. 돈 버시면. 예. 아, 근데 대부분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네. 될 수는 없어요. 어느 레벨까지는 가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좀 괜찮은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해선 결국은 이 투자 현금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투자 현금이라는 거는 은행에 예금만 넣어놔가지고는 좀 사실 부자 되긴 사실 쉽진 않습니다. 어차피 금리라는 게 지금 작년에 5% 갔지만 그럼 5% 고금리 나올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많이 나와야 3%대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어쨌든 부자 노후 대비하기는 좀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투자를 해서 늘리긴 늘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부를, 이 금융 지식을 좀 쌓긴 쌓아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금융 지식 쌓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고 또 귀찮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안 하려고 하시고, 그래서 하는 게 대부분이 그렇죠. 한탕주의에 빠지죠. 누가 좋다고 하는 거 그냥 덜스컥 사시고, 네. 이거 좋으니까 이거 가서 이쪽 가셔서 그냥 하시고, 그러다 운 좋으면 벌고. 더 위험해요, 운 좋으면. 왠지 아세요? 그게 되잖아요. 거기 다 싫어요. 번 거를 그대로 빼는 게 아니라 더 벌려고. 더 벌려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네. 이거를 이제 계속 현금을 이쪽으로 집중해가지고 계속 벌면은 그런 분들은 슈퍼개미가 되는 건데, 네. 그런 분들은 제한적이죠. 그렇게 많지 않죠. 네. 근데 대부분 운 좋아서 버신 분들이 많은데, 운을 실력으로 착각해서 돈을 오히려 빌려서 여기다 이제 올인을 하죠.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카지노가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어떻게 보면 자기 실력은 아닌데 운에 의존한 투자거든요. 근데 금융시장은 정말 만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지식을 쌓는 공부를 계속 하시고, 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절대 좀 공짜는 없으니까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여기 뭐 트러스트온 자산운용에도 많은 뭐 이렇게 재테크 내용들도 나오고, 요즘에 좀 좋은 게 공부하기 되게 좋잖아요. 요새는 주식만 정말 공부할 맞죠. 필요는 없는 게 네. 금융상품, 내가 채권 원하면요, 채권 투자도 공부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연금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적절히, 그리고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지식을 쌓으면서 다양하게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특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일찍 하셔야 돼요. 이 최대한 무조건 일찍 하셔야 됩니다. 워런 버핏이 11살 때부터 투자했으니까 전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복리효과가 생긴 거잖아요. 아인슈타인도 그런 얘기 했다면서요. 가장 위대한 마법이, 과학이나 마법은 복리다. 이 지구상에. 네. 그러니까 이 복리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저도 제가 한번 이게 계산을 해봤더니 네. 1억 가지고요, 연 20% 워런 버핏처럼 수익이 난다고 한번 해보니까 네. 5년 후에 2.74억이 되고, 그 다음에 10년 후에 5.16억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20년 후에는 31억, 그리고 여기가 이제 더 무섭습니다. 그 후로 10년 후에는 198억이 돼요. 약간 순식간에. 네, 왜냐면 이제 네. 30억 가지고 매년 20%거든요. 빌라에서 아파트에서 진짜 상업용 부동산이 맞아요.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30년까지 했으면 이제 100억 자산가가 되는 거예요. 매년 내가 1억 가지고, 물론 꿈의 숫자로 20% 수익 낸 건 물론 만만치 않아요. 네. 워런 버핏이니까 이렇게 한 건데, 다만 저는 노력하시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금융주식 쌓고 합리적으로 투자하면요, 1년에 10에서 20%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못하냐면요, 개인 투자분들 대부분이요, 주식 투자할 때 20%를 우습게 하세요. 뭐 20% 수익 내려고 주식 투자를 하냐. 더블은 내야지. 대부분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신데, 이게 20%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1억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재테크나 이런 노후 준비하실 때 내가 여러 방법은 있어요. 근데 어느 걸 하시든 간에 무조건 1억은 모으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채권을 하시건 주식을 하시건 간에 1억은 좀 모으자. 왜냐면 1억을 모으려면 4년 걸리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 정도 적금 있죠. 네네. 요걸로 200만 원씩 월 내면 물론 쉬운 건 아니죠. 월 200을 거의 4년 동안 이제 넣는 거예요, 은행에. 2,500 안 되게 이제 계속 꾸준히. 그걸 하면은 이제 이자가 좀 쌓이니까. 네네. 약간 세금은 제가 계산 안 했어요. 세금하면 좀 덜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1억 정도는 좀 약간 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왜 일찍 시작해야 되냐면, 일찍 시작할수록 어쨌든 이 복리 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 물론 이제 힘들어요. 이 유혹도 많고 돈도 쓰고 싶고. 그렇죠. 그 유혹을, 근데 부자 되는 게 그게 쉬우면 누구나 됐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저도 강연에 가서 이 얘기 많이들 해드리거든요. 특히 20대 분들 있잖아요. 직장 생활 하시고, 아니면 30대 초반도 괜찮아요. 네네. 진짜 최대한 좀 한번 모아보자. 200만 원이라도 한 달에. 이게 왜냐면 100만 원으로 하면 7년 걸려요. 1억 모으는데. 100만 원이면. 좀 7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200씩. 그리고 이 200은 어디 도망가는 돈 아니잖아요. 내가 투자 안 하더라도. 그렇죠. 1억은 이제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비상시에 쓸 수도 있어요. 내가 투자. 그리고 이 4년 동안 200만 원 모으면서 공부할 시간 충분하잖아요. 주식에 대한, 채권에 대한, 연금에 대한 지식 쌓을 시간 충분해요. 그래서 저는 꼭 한번 1억 좀 모아보자. 어떻게 해서든 1억을 좀 모아서 그 안에 준비를 하고 스타트를 끊어보자.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빠르면 빠를수록. 그래야 복리 효과가 그만큼 생기는 건데, 만약에 40대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해서 그만큼 늦잖아요. 60, 그럼 거의 70대야 이게 30년 되는 거니까. 근데 20이나 30세에 출발을 하면 한 5, 60 정도 되면 정말 경제적 자유 얻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뭐 그 공부 방법까지 여기서 얘기하려고 나온 건 아니니까, 그렇죠. 공부는 좀 해보시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1억 좀 열심히 모으고 1억 기준. 그리고 그러려면 열심히 일해야죠. 놀면 안 되고, 너무 뻔한 얘기지만 진짜 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모아야 돼요. 어떻게든 자기 직장에서 인정받으시고 돈 모아서 그 과정에서 현금으로 만드시고 1억 모으시고, 안에서 내가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면, 큰 부자 되려면요, 그냥 예금만 모아서는 사실 안 됩니다. 그건 뭐 아실 거예요. 많이들. 그래서 뭔가를 하셔야 돼요. 굴려야 되죠. 이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그러잖아요. 주식이든 뭐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뭐 이렇게. 그리고 이 모으는 현금을 너무 쉽게 투자하지 마세요. 왜냐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무조건 폭락장이 와요. 주식시장도. 그렇죠. 채권도 작년에 채권 뭐 대학살이라면서요.
채권이. 저는 이제 채권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네. 그냥 뉴스나 뭐 신문만 봐도 살벌했죠. 예. 네, 살벌했잖아요. 특히 주식보다 채권이 더 안 네. 좋았어요. 사실 금리 1%에서 4% 가면 채권은 엄청나게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채권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더 힘들었죠. 그때 옛날에 아예 금리 낮을 때 하셨던 분들은 네. 손실이 크니까. 근데 우리가 인류 역사가 아시겠지만 이 인간은 어쨌든 이제 완벽한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 경제가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이 선형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게 이게 사람이 다 하는 네.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좋아 보이면 여기서 10배 더 좋게 생각해서 더 급등을 하게 되고 공포스러우면 옛날에 그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그때 2020년 그러니까요. 3월 19일 그때 깜짝 놀랐어요. 사실 1400까지 빠질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 패닉 상태였죠, 그때. 그때는 이제 인버스 빼고는 오른 게 없었던 것 오른 게 같은데. 없었죠. 네. 근데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또 나옵니다. 전염병이 아니라 네. 이 사이클에 의해서 진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1년에도 작게는 뭐 1년에 2-3번 정도는 폭락장이 꼭 와요. 아무리 강세장에서도. 네. 오면 그럴 때 또 이제 주식 끝났다. 뭐 이젠 정말 뭐 재테크 모이고 다 떠나야 된다. 이런 일들이 또 나올 겁니다. 계속 무한 반복이 돼요. 그러면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현금이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그런 표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뭐 빕스나 이런 아웃백 좋아하시죠? 네. 가셔서 아니 제가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네. 그런 영상이 있는 거예요. 아웃백에서 네. 반값에 먹는 방법이 있대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자기가 이제 노력을 하는 건데 가가지고 이제 물론 스테이크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가서 이제 무슨 세트를 시키면 보통 8만 원이 나오는데 거기에 할인을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4만 원이 나오는데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이 스테이크가 지금 8만 원짜리죠. 네. 4만 원의 거래가 한 번씩 돼요. 반드시 그래요. 아무리 좋은 스테이크도 주식시장은 인간의 심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억울하게 빠질 때 있거든요. 그렇죠. 돈 잘 벌어도 빠질 때 있어요. 10만 원 갈 줄 알았는데 네. 보니까 또 5만 원도 갔던 적이 있고. 거의 반토막 네. 했었죠. 근데 그런 일들이 항상 펼쳐지는 게 또 이 주식시장, 그래서 좀 주식시장이 재밌기도 한데 네. 그런 기회들이 많이 안 오고 1년에 제가 관찰한 바로는 2-3번은 꼭 옵니다. 작년이 유독 많았죠. 작년에 되게 많았죠. 작년은 거의 매달 네. 항상 분위기가 바뀌었던 근데 것 같은데. 그때도 급락하고 한 번씩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시면서 그러면 기회들이 꼭 올 거예요. 네. 그래서 현금을 꼭 좀 어느 정도 투자 관점에서도 마련을 해 놓으시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스테이크가 반값에 떨어지는 떨이 할인할 때가 네. 반드시 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해요. 무조건 와요.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반복이 돼요. 이 역사가 그랬으니까. 그 잘 나가는 나스닥도 중간중간에 폭락장이 오면서 갔거든요. 거의 롤러코스터를 오늘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 장이 조금 더 안 좀 좋았게 더 심했죠. 뭐 약간 네. 리스크 있었지만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를 포착만 잘 하시면요 자산은 계속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 부자 되신 분들은요 급락장에서 다 부자 되신 거예요. 급락장은 왜죠? 이게 갑자기 자산을 확 할인시켜 버리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내가 잘만 투자를 하면 내 자산은 복원만 돼도요 쉽게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경계할 건 포모. 남들 좋다고 장 좋다고 이럴 땐 제발 좀 네. 자제하시고 함부로 투자하지 마시고.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뭐 특정 섹터가 너무 좋잖아요. 네. 포모 느끼잖아요. 뭐 섹터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뭐 인공지능이니까. 네. 근데 그런 섹터를 내가 잘 모르는데 포모 현상 때문에 단지 네. 따라가면 후회밖에 안 남고 내 재산은 또 언젠간 네. 크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업종이나 어떤 기업들 선택할 때도요 네. 남들이 잘 안 보거나 좀 소외받고 있는 데서 그런 데서 투자를 해야 결국엔 내가 원하는 만족스러운 수익이 네. 꾸준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팁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격이 좀 저평가되고 소외받고 뭐 시장도 그럴 때 내가 가진 현금을 투입을 하자. 그런 노하우만 좀 어느 정도. 근데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아마 꾸준하게 아마 관찰하시면서 보시면은 그런 노하우들이 아마 나중에 생길 거예요. 그래서 4년이나 5년 정도 이렇게 꾸준히 모으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노후 대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그리고 요즘 장 같은 경우도 관찰하고 공부하기 정말 거의 뭐 교보제 같은 장이라고 네. 저는 보고 있는데